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다소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러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드는 그러한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히려 시장 증시에서는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게 아니냐라고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선 연방 대법원에서요, 6대 3의 결정으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호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과반수 이상이 선택을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2025년 4월 이후 부과됐던 상호 관세가 무효 처리가 됐고요. 펜타닐 관세 역시나 무효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걷어왔던 관세에 대해서 돌려줄지에 대한 여부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게 이번 결정인데요.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면서 이제는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관세가 다소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IPA 법은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인데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제 제재를 하는 건데 관세 부과까지는 조금 과도한 권한이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품목관세, 그러니까 232조에 대해서는 무효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위법 판결이 나자마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10%였던 단일 관세를 15%로 높여 잡는 발표를 바로 하기도 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면서인데요. 이렇게 15%를 인상을 하면서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 122조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 관세가 15%인데 최대한으로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긴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판결 전에는 16%였던 실효 관세율이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9%로 떨어졌는데 단일 관세가 적용되면서 13%까지 다소 높아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번째로 꺼내든 카드인 122조의 핵심을 보게 된다면요. 국제 수지에서 미국이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됐을 때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이고요. 최대 15% 그리고 150일 동안 이거를 효력이 발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고 싶을 때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150일까지는 행정부 선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즉시 발효가 됐지만 법적인 논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이렇게 15% 단일 관세를 매기면서 관세 기조가 변함없다라는 그 입장을 또 다시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벨선테 재무장관은 모든 교역국에서 무역협정의 유지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이 모두 다 기존 합의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교역국들과의 무역협정이 소송과는 무관하게 서로 양국의 합의하에 체결된 것이다라는 게 미국 행정부의 입장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세입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한 기조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건데요. 관세 재정 효과가 계속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입 전망을 유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벨선테 재무장관이요, 122조가요, 가교 역할을, 브리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122조라는 그 카드, 150일짜리 카드를 임시적으로 꺼내들면서 그 가운데서 232조라던가 301조, 그러니까 반도체라던가 다른 우리가 품목 관세로 타겟할 수 있을 걸 조사할 거고 150일 안에 그러한 카드를 꺼내 들기 전에 15%라는 그 122조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금 꺼내들 수 있는 관세 카드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122조 같은 경우에는 국제수지 문제로 인해서 연방기관의 조사가 불필요하고요. 바로 발효할 수 있는
15%가량의 관세율 상환이 있는 법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232조,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했을 때 철강이라던가 그런 것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말하죠.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관세율에 상환이 없고요. 기간 역시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301조인데요. 미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무역대표부의 조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역시나 관세율에 상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에 대한 근거를 들이밀기 시작한다면 지금 미국에게 조금 협조적이지 않은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언제든지 또다시 고관세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 두 가지 조항에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위헌 판결을 냈을 때 협조적이지 않게 됐을 때 이러한 품목관세의 카드를 어디까지 꺼내들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일 관세 15%에 대해서도요. 또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요. 이게 15%가 좋게 작용하는 나라들과 부담스럽게 적용되는 나라들의 이 이름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미국에게 비협조적인 국가들이 오히려 15%의 단일 관세에서 더 우호적인,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평균 관세가요 13%가량 줄어들고요. 중국도 7%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타겟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15% 단일 관세에서 이득을 받게 되고요. 부담이 커지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영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던 나라들에게는 오히려 단일 관세가 부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관세가 15%보다 높았을 때 인하 그리고 낮으면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계속 불리한 그런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단일 관세 15%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시나 기존의 입장을 좀 유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익을 극대화한다라는 원칙 아래에서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호적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한미 통상 합의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측에서도 강경한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더 우호적인 입장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대응 방향 쪽을 보게 된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9일 날 처리되는데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환급 소송 같은 게 신중한 기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122조가 어디까지 또 퍼지게 될 수 있을지 이 가능성에 정부도 좀 촉각을 곤두서고 있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